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중등 내신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 하면은 울릉증 계신 분 참 많잖아요.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보통 영어를 잘 하거나 자녀가 또 영어 내신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그 어머니가 학벌이 뛰어나다기보다는 보통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보통은 첫째를 키우고 둘째는 이렇게 키우면 되겠다는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신 분도 있고 여러 정보통을 가지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걱정하실 때 그럼 나는 첫째라서 키운 경험이 없고 또 아니면 아이가 하나라서 아는 게 없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림맘이 도와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앞서서 문법은 왜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내 아이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또는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미국에서 탑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 대치동에서 무려 영어의 등수가 200등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내신에 맞춘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예로 SAT라는 것이 영어로서 굉장히 어렵지만 토플보다는 훨씬 어렵지만 SAT에서 고득점을 받았다고 해서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고 공부에 접근을 해야 하는 건데요. 문법을 간과하고 별로 준비하지 않고 나 영어 잘하는데 하고 가볍게 이제 들어왔다면 여기 있는 유형 파악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미스로 아주 조그마한 미스로 그렇게 성적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또 어떤 교재를 주로 쓰는지를 알게 된다면 두려움도 좀 많이 이제 줄어들 것이고 시간 낭비하는 부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문법 추천 교재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던 것은 3800제의 영문법과 그리고 대치동 영문법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주로 공부하는 방법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이라는 광범위하게 넓게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두세 달 동안 중1에서 중3까지 휘리릭 하고 훑었는데요. 굉장히 상위권이고 만점 받는 아이들의 방법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완벽하게 한다기보다 문법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르는 거를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자꾸 틀린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주시면 안 되는 게 문법은 정말 질려서 영어를 하기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전에 공부했던 그런 영어에서 이런 걸 문법화하면 좀 더 문장이 정확하게지고 중학교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를 감을 잡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시간이 있다면 조금 더 모르는 부분의 위주로 한 번 더 훑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뭐 레슨 1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관련된 문법이 여기에서 공부했던 책으로 한 번 더 찾아보고 한 번 더 체크해보는 형태로 나가고요. 학교에서 그 각각 지역마다 어떤 학교마다 그 난이도가 차이가 천차만별인데요. 프린트물도 꼭 챙기셔야 하는 게 거기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프린트물 빠진 게 있다면 친구에게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부탁해서 다시 갖고 오게 한다던가 하는 식의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오답 노트를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읽고 있다가 거기에 레슨 1이면 그 해당하는 그 문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좀 더 완벽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그 학교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출문제를 서점에서 사서 그 학교 기출문제를 사서 읽어보시면 이런 패턴으로 우리 학교는 이루어지는구나에 대한 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이 문법이라 함은 너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너무 못한다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고 수능의 단계를 밟아가는 형태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문법이라는 것을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덮어버리거나 또는 이게 너무 어렵다고 내내 그것만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짧게 반복해서 여러 차례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험 때 거기에 나오는 부분에 한 번 더 보게 되시면 완벽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문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두셔서 하시다 보면 중요한 다른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들을 다 놓칠 수도 있으니 큰 그림을 그리시고 문법은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라고 아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께서 마음의 부담을 좀 덜 가지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기 힘든데요. 뭘 방법을 몰라서 받는 스트레스 굉장하잖아요. 그럴 때 궁금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드림맘이 열심히 정보를 알아보고 또 제 경험과 노하우를 같이 쉐어하도록 할게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